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선택합니다. 내가 좀 더 누워있을까? 지금 당장 일어날까? 또 텔레비전을 어떤 것을 볼까? KBS를 볼까? MBC를 볼까? SBS를 볼까? 종편을 볼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오늘 저녁도 교회를 올까 말까? 또 우리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라는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둘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다 뭐냐면 내 육신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그러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길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생명을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 속에 있고, 그렇게 해야 생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인간의 육신 속에, 내 인간의 생각 속에 인정에 매이고 사람의 생각이 매이고 사람의 뜻에 매이면 생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때에 선택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죠. 어린아이도 노인도 또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잘못하고 선택을 거쳐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을미사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을미사변, 아간파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가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바로 을미년에 일어났던 사변이다, 변이다 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일본 낭인들이, 일본 깡패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조선의 국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 또 경찰들, 또 왕실을 지키는 그러한 경호대원들이 다 모든 나라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는 그러한 인원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저들이 한 20-30명 들어왔는데 그 20-30명을 물리칠 그러한 경호원이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처참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조선 내 나라였다라는 거죠. 자, 그때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여서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청나라를 끝까지 의지하고 청나라를 신봉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니까 조선은 너무나도 황당했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모든 것을 청나라에게 맡기고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청나라에게 물어보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물어볼 데가 없고 너무나도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다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 있던 요동반도라고 있어요. 요동반도를 내놔라 해서 요동반도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독일이,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이 삼국이 일본에 강력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 요동반도를 도로 뺏겨버려요. 러시아에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청나라보다 더 세고 강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말을 안 듣다가는 일본이 완전히 이제 부서질 것 같으니까 일본이 꼼짝 못하고 그것을 다시 내놔왔어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아주 큰 지역이죠. 그 큰 지역, 그곳으로 가서 배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장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곳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곳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곳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고종 그리고 민비가 러시아를 따랐다는 거죠. 민비가 죽기 전에 러시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러시아를 따랐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청나라에게 의지했는데 이제는 의지할 만한 나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에 다 나라를 맡기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도 허약했던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허약했던 거죠. 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세종, 그 다음에 중종, 또 영조, 정조까지는 나라가 그런 대로 잘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병으로 갑자기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헌종, 순종, 그 다음에 철종 생기면서 이 3대 60년 동안 나라가 이제 외척 세력에 의해서 그 왕의 외갓집 세력들이 정권을 다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풍영 조씨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성씨들이 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없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갈 만한 실력이나 전문적인 그러한 견해도 없이 아무나 그 집안 문종이니까 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해서 돈을 빼먹고 자기 실권을 차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종도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나라를 다 어지럽게 만들고 이제 고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라가 60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나라가 너무 허약 체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각종 관리들이 다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돈을 오히려 빼먹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오고 영국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외국 세력들이 마구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좋은 물건들이 아주 새로운 정치 체제들이 들어오니까 조선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도 약하고 돈도 없고 또 이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건드리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가? 여태까지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러시아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거죠. 무슨 도움을 받느냐 말이죠. 그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조선의 왕실을, 조선의 이 경복궁을 일본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러시아 군대를 보내서 좀 지켜주시오. 또 우리 왕실의 재산을 함부로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오.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조선의 왕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왕의 가산을, 왕의 재산을 잘 지켜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러시아에 이제 의지를 많이 했던 겁니다. 러시아를 많이 의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가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고 또 최고의 실력자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와 여러 가지 것들 상황들을 잘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만한 판단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러시아에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러시아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어땠냐면 청나라가 1884년 그때 어간에는 청나라가 조선에 와서 막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조선을 막 도와달라고 청나라에게 의지했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보낸 원세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고종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이 사람은 나이는 젊은데 아주 예의 없이 안하무인으로 큰 소리 치고 호통을 치고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죠. 그래도 청나라에서 오니까 할 말이 없죠.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청나라가 지고 싹 물러나고 러시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이 사람은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베르와 또 이제 또 다른 하나 여자 또 외교관이 왔는데 손탁이라고 하는 여자 외교관이 왔는데 이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전에 왔던 청나라의 원세계하고 전혀 다르게 아주 천천히 행동해요. 말도 아주 예의 있게 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아주 기품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품이 너무 좋고 또 너무 따뜻하게 또 늘 고종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베베르라고 하는 러시아 공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거죠. 그래서 고종이 베베르 공사의 말을 다 듣고 그의 말을 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탁이라고 하는 여자 외교관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민비하고 가까이 지냈단 말이죠. 그때 당시 민비가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언더우드 부인과 같이 가까이 지내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정치인들, 왕가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꾸 민비가 사람을 보내서 좀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언더우드 부인은 이제 가르치고 또 병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비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도움 받을까 해서 했는데 언더우드는 안 되겠고 미국 사람은 안 되겠고 그래서 마침 러시아에서 왔던 손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베베르 공사, 민비는 손탁이라고 하는 여자 러시아 외교관 가까이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호감이 많이 들고 러시아를 좋아하게 되고 러시아 사람은 조선을 잘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손탁이라고 하는 여자가 친절하게 해주고 민비하게 대해주면서 조선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또 조선에서 좋은 이권들을 다 챙겨서 러시아에 다 뺏어가는 겉으로는 말을 상냥하게 하고 잘해주고 했다가 좋은 걸 다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이권을 다 뺏어가는 간첩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내가 어렵고 외롭다고 해서 나를 잘 대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나를 잘 대해서 이권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민비도 그걸 몰랐고 고종도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나라가 너무너무 엉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옆에서 지도해 줄 사람도 없고 신하들도 그러한 말을 해주지도 못하고 또 고종과 민비가 다 해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왕가만 잘 유지하면 이 왕가의 안녕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비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전반적인 사정을 잘 알아서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어려움이 없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보다도 자신들이 얼마나 돈을 챙기고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잘 지내는가 그게 더 우선인 겁니다. 이것은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 국민을 위한 이 온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거기에 적절한 통치 행위를 해야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나라보다는 자기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 순종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매해마다 구슬하고 모든 나라의 돈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주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 바로 성도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이게 정말 중요한 나라를 위하는 거죠. 나라를 맡긴다고 하니까 나는 무슨 나라를 하는 왕도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뭘 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 양떼, 이 영혼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던 고종과 민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더 돈을 많이 챙기고 더 인정받고 자기 자식 잘 챙기고 그게 더 우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망해가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를 살피는 것도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또 우리가 영혼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지를 살피고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차지했던 그 요동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겨버리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중국에 와가지고 그 중국에 있던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그 요동반도 지역은요, 이 한반도보다 훨씬 땅이 커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자원도 많고 또 이득이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를 차지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조선에 오려고 했었는데 조선에 오려고 한 이유가 뭐냐? 조선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다 말이죠. 러시아가 뭐하러 조선 도와주려고 오겠어요? 조선에 와서 무슨 이득을 챙기려고 왔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빼앗았던 요동반도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너무 탐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눈길이 만주로 가버린 겁니다. 눈길이 만주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것에서 어떻게 자원을 캐내갈까?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얻을까? 그러면서 관심이 싹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관심이 중국 만주 쪽으로 가고 일본도 그쪽으로 가고
영국도 그쪽으로 가고 다 사람들의 모든 외국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은 잠시 동안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외국 세력의 간섭이 사라진, 외국인들의 눈길과 또 방문이 뜸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독립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뭐냐면 말 그대로 독립하자라는 거죠. 나라가 독립하자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이제는 청나라에서 독립하자. 청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청나라에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청나라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또 일본에게서 독립하고 러시아에게서 독립하고 외국 세력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독립협회라는 겁니다. 독립협회. 그래서 저들이 가서 서대문에 가면 지금 서울의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문. 전에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영은문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영은문이 뭐냐면 영접한다. 또 이제 은혜를 갚는다. 영접해서 은혜를 갚는 그런 문이다 해서 영언문을 그곳에 설치해 놨었어요. 그 영언문이 한양에 있는데 그걸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독립문을 세웠어요. 이 독립문을 세우고 그 영언문이 뭐 하는 데냐면 조선의 왕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잖아요. 그럼 왕들이 영언문을 갖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오는 겁니다. 중국 사신이 오면 그 사신에게 절을 하고 이제 그 사신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중국의 천자께서 자네를 조선의 왕으로 책봉하노라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이게 그러한 조선이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 영언문에서 조선의 왕이 와서 절을 하고 그 이제 사신에게 절을 하고 그 사신은 중국 황제에 이제 편지를 전달하면서 왕으로 이제 세운다 허락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문이 영언문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제 그걸 하느냐? 청나라까지 다 망했는데 왜 그걸 하느냐? 그걸 부숴버린 겁니다. 그걸 부숴버리고 이제는 뭘 세웠느냐? 독립문을 세웠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청나라에 예속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에서 또 뭘 했냐면 만민공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민공동회. 여태까지 나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국회예요. 국회. 우리도 국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종로사가 요즘에 광화문이죠. 요즘에 그 광화문에 와가지고 저들이 매일 이렇게 자주 모여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도 이제 나라를 잘 세우자.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의견을 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주장들을 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또 따르고 지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만민공동회였던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독립문을 만들고 만민공동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잘 세우자 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했던 결과였던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서양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저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에 예속돼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교회에서부터 배웠던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배우니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 그냥 세상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감겨있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 교회에서만 우리가 배울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나라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독립협회고 그래서 만든 것이 만민공동회다라는 겁니다. 만민공동회. 그래서 청나라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청나라에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조선시대는 사람들이 글자를 어떤 글자 썼습니까? 한자를 썼잖아요. 한자. 한자는 어디 나라 글씨입니까? 중국 글씨죠. 한자가 중국 글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중국말을 중국 글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글자를 쓰자. 한글을 쓰자. 그렇게 된 거죠. 한글. 그러니까 글자를 중국 글자가 아니라 한글을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세워주면 중국의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 승인 필요 없다. 왜 중국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왕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이 독립문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중국 허가 필요 없다. 여태까지는 중국이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왕이 세워졌는데 중국이 사신을 빨리 안 보내가지고 2년 만에 보내고 3년 만에 보내면요. 그 2년 3년 동안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중국 연어를 썼어요. 중국 고종, 예를 들면 고종 32년 하면 고종이 이제 왕이 된 지 32년 됐는데도 뭐라고 했냐면 광시 황제 21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의 몇 년을 조선의 왕들에게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나는 유명한 물건들, 명물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조공으로 바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녀, 여자들을 이렇게 갖다 바치고 여자들 또 뿐만 아니라 공물로서 좋은 말도 갖다 바치고 황금 안장도 갖다 바치고 인삼도 바치고 종이도 바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조선이 중국에 늘 해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고 조선의 왕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중국 천자의 제후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후가 뭐냐면 신하예요. 신하. 중국 황제의 신하다. 그렇게 왕들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왕부터서 해가지고 항상 청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거죠. 예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천자의 제후다. 그리고 중국 그 황제가 죽고 나면 죽을 때가 되면 뭘 하냐면 그 황제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중국 황제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해 정월 초하루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이제 망궐례를 했습니다. 망궐례가 뭐냐면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큰 절을 올리는 망궐례를 했습니다. 이때는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왕과 신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국 청나라 향해가지고 큰 절을 하는 거죠. 큰 절을 하고 또 춤을 추고 만세 만만세 하면서 막 글자를 써붙여 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해마다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황제가 생일을 되면 그 생일날에도 또 그런 일을 하고 또 나중에는 좀 더 나아가서 공자가 죽은 공자 제삿날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예속되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청나라의 눈치를 보고 또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조선은 군대도 없었잖아요. 군대가 없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군인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중국이 우리나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청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니 이제 우리는 군인 필요 없다. 그렇게 하다가 임진왜란 나가지고 큰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한 것이 바로 독립협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던 것이 조선 왕족 500년이잖아요. 500년. 그러니까 이 조선 왕족 500년 동안 늘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랬나요? 고려시대는 안 그랬어요.
고군의 신라 때 삼국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유독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매이고 또 중국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정말 어려워졌는데 이걸 이제는 끊어내자 해서 만든 것이 독립협회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독립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다 이제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커서는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커서는 독립을 해야 돼요. 커서는 독립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어려워져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늘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고 나서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꾸 돈을 달라 그러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 또 자기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결혼해서 살면서도 자기 아내와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켜주는 그 말을 더 많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립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늘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가 결정을 대신 내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철저하게 독립하라는 겁니다. 독립해. 사람에게서 독립하라는 거죠. 벗어나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남편이 구원받으면 아내가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자식들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너가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명을 택하지 않고 큰 나라에게 의지하고 힘이 센 사람, 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선택을 하고 의지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우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하면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물어보고 이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 너무나도 필요했고, 그렇지 못했던 조선은 결국 청나라에게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다가 폭삭 망해버려요. 이제 청나라가 망하니까 러시아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러시아마저도 나중에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겼죠. 자, 그랬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민비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고종이 홀로 있다 보니까 너무 서럽고 힘들고 두렵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걸 가리켜서 아관파천이다 라고 했죠. 러시아 할 때 러시아의 공간, 러시아의 관으로 파천, 도망을 갑니다. 아간파천이죠. 그렇게 아간파천해 있는 그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독립협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라가 독립하자,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바로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세계 역사를 배웠던 그러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화문까지 나와서 그러한 운동을 하고 만민공동회를 펼쳤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만민공동회에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여러 주장을 하면서 고종이 돌아와야 된다. 고종이 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냐? 돌아와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주장들을 했고, 그런 주장 거리가요, 광화문하고 러시아 그 공사관하고 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별로 거리도 멀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신문 활자가 돼서 만들어서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갔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아간 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고 밥 먹고 한 1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참, 이게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참 안타까운 형편에 처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돌아와서 했던 것이만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한제국.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대한이고 백성이 다스리는 백성의 나라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제국, 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제국인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여태까지 러시아 사람들에게 많이 배웠죠.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사상으로, 러시아에 대한 호감으로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많이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선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짜르라고 부릅니다. 짜르. 러시아 짜르. 그래서 러시아 짜르 같은 그러한 나라를 고종이 흠모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때가 1897년 8월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임을 선포한다. 이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임을 선포한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이제 만들었죠. 마치 중국의 천자같이 러시아의 짜르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환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환구단. 지금도 조선호텔 앞에 가면 그 환구단이 있어요. 그 환구단은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래 하늘 제사는 천자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제사 지낸다 해서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천자 같은 자다. 청나라 망했으니까 이제는 그 법통을 내가 이어받는다 해서 관구단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황제다. 황제를 즉위한다 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법통을 이어받는 나라다 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면서 고종이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했는데 그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환구단을 만들고 1902년이 되면 고종 40주년, 즉위 40주년이 돼가지고 친경식이라는 걸 해요. 친경식이 뭐냐면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즉위 40주년 기념 파티인 거죠. 즉위 40주년이고 이제 대한제국 황제로서의 면모를 온 세계에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그러한 거대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외교 사절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무도회를 하거든요. 무도회. 그래서 우리도 무도회 해야겠다 해가지고 덕수궁 내에 석조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도회를 하는 겁니다. 무도회를 하고 외교 사절들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예포를 쏘려고 했어요. 예포는 뭐냐면 군함에서 포를 꽉 쏘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크고 또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또 고종이 대대한 아주 황제가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고종의 위험을, 대한제국의 위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해가지고 군함을 도입을 해왔는데, 양무호라고 하는 군함을 사왔어요.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그 군함은 어떤 군함이냐면, 일본이 샀는데 그것을 일본이 영국에서 사왔던 군함입니다. 영국에서 석탄 운반하려고 했던 그 군함을 영국이 한 10년 쓰다가 이제 일본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가지고 한 20년을 쓰면서 석탄 군함을 했던 걸 이제 그 배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서 좌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버려두고 있었는데 30년 된 거죠. 그랬는데 그걸 조선이 구입을 한 겁니다. 그걸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포 몇 개 달고 해가지고 양무호다라고 해가지고 예포를 쏘려고, 축보를 쏘고 이제 황제가 즉위한다 알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또 선비들은, 양반들은 뭘 타고 다니냐면 그때 당시에 가마를 타고 다니거든요. 가마. 그런데 이 가마는 너무나도 볼품없다. 가마는 볼품없다. 이 왕이, 황제가 이따위 가마를 타고 다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뭘 탔냐면 포드 자동차사에서 나온 캐딜락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차 있죠. 아주 차가 길고 큰 그 차를 2대를 산 겁니다. 굉장히 고가를 주고 차를 타고, 또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차 운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운전수를 또 채용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차도 사고, 그 다음에 군함을 사고, 무도회를 준비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예산의 3분의 1을 그곳에다가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준비를 하고 엄청난 돈이 드니까 선교사로 와 있던 이런 알렌 이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만류를 한 겁니다. 고종 황제가 즉위하는 것은 이해하고 알겠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고종 알렌 선교사 등이 가서 이렇게 만류하고 나라를 이렇게 먼저 세워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거부해버리고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서 친경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친경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전염병. 지금 현재 코로나로 온 나라가 모여가지고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많았어요. 전염병. 그 전염병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제가 맞았던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결국 고종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권력을 다시 지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여태까지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어려웠고 또 외가지 식구들에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조선에도 뭐가 있었냐면 대사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에게 건의하고, 또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왕이 하는 걸 다시 제고하라는 거죠. 통촉해 달라고.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통촉하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말을 일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권력을 다 지는 거죠. 고종이. 그게 바로 제국이다. 왕 마음대로, 왕 혼자서 다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했듯이 가보개혁 해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려고 했죠. 그 가보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왕실과 국가를 구별하는 거였어요. 왕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와 왕의 아들들과 왕의 가족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사는 집과 또 옷과 또 식료품과 물건들을 이제 제공해주고 유지해주는 그러한 그게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왕실이잖아요. 근데 국가는 뭡니까? 이 나라 전반적인 것들을 살림을 다 해야 되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왕실과 국가가 전에는 구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실께 국가고 국가가 왕실이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분하자는 거죠. 구별. 그렇게 구별을 했는데 결국 구별을 해도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국가 돈이 왕실로 다 들어가요. 왕실.
그래서 모든 결정들을 국가 결정을 왕실에서 다 해버리고 또 군대 통수권도 왕실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또 바다에서 얻은 수산물이나 소금이나 또 배에서 얻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도 다 왕실로 들어가 버리고 국가의 모든 소유가 다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국가가 뭐냐면 가산제 국가. 그러니까 국가가 왕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계획이 된 게 아니죠. 계획이 됐으면 왕실을 위해서 조금만 주고 왕실을 위해서 조금만 이제 유지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채통을 유지할 만한 것만 주고 대부분은 국가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뭐냐, 고종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베베르 공사나 손탁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러시아 공사대관에 가서 이제 러시아가 어떤 나라가 배우고 짜르가 하는 걸, 황제가 하는 걸 보니까 중국 천자가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독립하겠다라고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했냐면 당나라를 잇고 송나라를 잇고 명나라의 도통을 잇는 나라, 바로 대한제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시 중국화 되겠다는 거죠. 다시 중국화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단 말이죠. 이 나라는 독립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나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타치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가 독립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좀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아리송하다, 그러면 내가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불러서 물어보는 것과 내가 무조건 맡겨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고종은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바뀌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도로 중국화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왕실의 수입과 왕실의 유지에만 골몰하는 그런 거죠. 나라의 개념도 모르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목적도 모르는 그러한 자가 고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의지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을 내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교회를 갈지 안 갈지, 성경을 읽을지 안 읽을지 그 결정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안 하니 나도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든 말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게 바로 내 독립적인 의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을 택하는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저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판단과 결정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이제 내가 판단이 안 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결정해주고 판단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독립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 욕심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자존심도 죽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